한 5시간 50분 정도 마치니까 40분밖에 수업이 안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10분 이야기는. 자, 봅시다. 자, 한번, 36세 한 남성은 주말 축구 시합에서 상대 선수에게 태클을 받은 이후부터 목의 통증과 뻣뻣함, 그러니까 넥페인, 스티키니스, 그리고 재발성 두통, 리커런트 헤드를 보조해왔다. 자, 백이 무엇일까? 자, 백이 무엇일까요? 대충 하나만 딱 찍어봅시다. 네? 1.5. 또. 네? 뭐, 금은목. 네. 또. 스프레이. 또. 네? 답이 다 나왔습니다. 1.5이죠. 우리가 이제 목배는 옆에서 보면 하이포틱, 롤로틱 디포미티를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은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좁은 공간 속에서 자기 몸을 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그죠?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어서 이게 first curvature 입니다. first curvature. 첫 번째 굴곡. 자, 이게 뭡니까? 하이포시스죠. 하이포시스입니다. 하이포시스, 후만. 뒤쪽으로 둥글 내서 후만. 자, A가 태어나면 이렇게 딱 태어납니다. 그죠? 태어나서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면 엎드려서 고개를 들고 등 그대로 채로 이렇게 기어다니죠. 자, 그러면 뭡니까? 목이 어떻습니까? 롤로시스, 세컨드 커베이처가 생깁니다. 목을 나눌 때 세컨드 커베이처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코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T스파인은 하이포시스를 유지하고요. 후만을 유지하고 C스파인은 롤로시스, 전만을 유지합니다. 롤로시스는 전만, 앞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전만. 그 다음에 걸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롤로시스, C스파인 롤로시스, 하이포시스. 그 다음에 루머스파인 롤로시스. 자, 그래서 이게 서드 커베이처가 생기는 거죠. 퍼스트 커베이처 소라시, 세컨드 커베이처 T스파인, C스파인, 그 다음에 세컨드 서드 커베이처 룸바. 그래서 우리가 C스파인하고 L스파인은 옆에서 보면 앞쪽으로 C자처럼 모양이 생깁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일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로스 오브 롤로시스, 전만의 소실, 이게 전만 소실이겠죠. 자, 그럼 이거는 뒤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주버리면 목이 앞으로 젖혀지면서 근육이 과다하게 분양이 돼서 이제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이내 근육을 풀어줄 뿐입니다. 그래서 서티컬 스프레인 혹은 리플래시 인지리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서티컬 스프레인은 채찍질 손상, 몸을 앞으로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차를 타면 차를 못 되겠는데 차 타고 뒤에서 딱 때리면 쾅 하면서 바다가 뒤쪽으로 쿵 맞추고 이렇게 목이 뒤로 팩 젖혀졌다가 앞으로 확 젖혀지죠. 확 젖혀지고 나니까 목이 이제 앞으로 일자로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래시 인지리라고 합니다. 채찍질 손상, 채찍질 하듯이.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하이퍼익스텐드 이후에 과다 하이퍼플렉션으로 생기는 거죠. 그죠? 하이퍼익스텐드 후에 하이퍼플렉션. 자동차 후유 충돌, 뒤에서 땅 때릴 때, 스포츠 회상, 축구, 반복적인 직업적 손상, 그 다음에 DVT 신드롬, 모니터 신드롬 이라는 거는 DVT 신드롬. 마찬가지로 좀 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요즘 뭡니까? 휴대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전 롤러시스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스티프니스, 페인, 그 다음에 차츰차츰 좋아지겠죠. 원인을 제거하는. 근데 이 원인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약은 메디케이션, 엔세이드나 아널제시스. 아널제시스란 말은 그냥
알세지아 아프다는 말이죠. N 하는 말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통제죠. 이거는 그러니까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스테로이드 아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소염제, 비스테로이드는 소염제. 소염제는 염증을 가라앉힘으로써 진통 효과를 갖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진통제 아니고. 그래서 보통 아나제니스를 갖다가 페인킬러라고 하거든요. 페인킬러는 단순한 진통제. 그러니까 통증만 없애주는 거. 우리 병원에서는 완진. NSAID는 토라렌. 뭐 이런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RM 엑서사이즈. 목뼈의 목을 반대로 운동을 시킨다. 페인 톨러로 하면 너무 아프도록 하지 말고. 그 다음 PT한다. 다 아는 거죠? 뭐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60세에서는 6개월과 목을 뻣뻣한 것 같게 통증은 두통이 있었다. 자, 뭘까요? 뭘까요? 뭐, 어떤 게 이상한 게 보입니까? 네? 이상한 모습. 사실 엑스레이를 여기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고 알기는 힘듭니다. 정확하게 봐도 알기 힘드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뭔가 이상한 소견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1번이 아틀라스, 2번 엑시스, 이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습니다. 2번이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부분 뭐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예. 제일 우리가 탁 띄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요거는 요렇게 생긴 요거는 이만큼 세부리처럼 쭉 튀어나왔죠.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자, 세부리처럼 튀어나왔다는 말은 뼈가 튀어나왔다, 골격이다, 오스테오파이티스입니다. 오스테오파이티스 있다 하면 뭐다? 디제너티브 체인이다, 퇴행성 변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스테오파이티스는 디제너티브 체인, 퇴행성 변화. 자, 그러면 여기서 뼈가 이렇게 뼈가시처럼 튀어나왔다, 오스테오파이티스다. 그러면은 요 아틀라스 1번 축축, 2번 1번 반축 아틀라스, 2경축 축축 엑시스, 3번 4번 5번과 6번 사이, 그죠? 5번과 6번 사이, 5번과 6번 사이에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 자, 그러면 자, 퇴행성 변화가 보이면서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지만 저는 가까이서 보이는데 요 뼈하고 요 뼈 사이에 디스크가 요 디스크 관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일으키면서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같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5번과 6번 사이에 목뼈의 퇴행성 변화, 쉽게 말하면 관절염, 목뼈 관절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ervical disc degeneration, 목뼈 사이 원반에 목뼈의 사이에 있는 원반 디스크가 퇴행을 일으켰다. 디제너레이션이다. 임상에서 나이 들면서 퇴행성 변화 되게 나이 든 사람입니다. 마모성 손상으로 장기간 동안 발생한다. 페인, 유연성 없어 당연하도 아프고 안 움직이겠죠. 그 다음 무감각적 산지கள் 왜? 그것이 신경을 누립니다. 우리가 목뼈든 디스크든 목뼈든 허리뼈든 간에 우리가 모든 척추에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신경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좀 가상하게 내가 그림을 그리면 척추가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게 있는 룸바를 많이 이렇게 예를 들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밑에는 또, 이렇게 되죠. 여기에 구멍을 만들어서 구멍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구멍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구멍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구멍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디스크가 있죠. 여기 디스크가 있습니다. 여기 앞쪽이고요. 엔티리아, 여기 포스테리입니다. 여기에 버테브라고요. 여기 디스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위에 뼈가
밑에 뼈가 위에 뼈를 이렇게 파셋 조인트가 이렇게 위로 잡아주고 있어 앞으로 뼈가 밀려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구조로 알고 있고, 여기가 인터버테브랄 포라멘, 인터 사이에 버테브랄 척추 사이, 그러니까 추간, 그 다음에 구멍, 인터버테브랄 공, 그게 추간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추간공을 통해서 신경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디스크가 안에 부피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 퇴행성 변화는 뭐냐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디스크에도 물이 없어지면 디스크가 원래 여기 MRI 찍을 때 하얗게 보이다가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 시커멓게 보입니다. 왜? 물이 빠져나가서. MRI상의 디스크가 물이 하얗게 보이는 그런 조건 사이에서 다른 디스크가 까맣게 보인다는 말은 그것은 물이 빠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퇴행성이라는 것은 물이 빠집니다. 아이 때는 몸의 80%가 나이가 들면은 55%까지 줄어듭니다. 몸에서 수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 물을 많이 먹어도 충분히 물을 섭취하고 다 소변으로 다 나가거든요. 근데 물을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면 물 만성 탈수 현상이 빠지고 있어요. 사실은. 특히나 술을 많이 먹으면 더 탈수 현상이 빠져요. 근데 나는 이틀 동안 술 안 먹는데 오늘 팀장이 내보고 얼굴이 부슬부슬하다 그러는데 나는 알코올을 먹어야 되는데 탈수 현상이 안 빠지는. 근데 어쨌든 그 만성 탈수 현상이 빠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늘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 디스크도 이제 퇴행성 변화가 쪼그라들죠. 쪼그라들면 부피가 쪼그라들니까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쪼그라들고, 그럼 결국 이 공간이 작아져서, 공간이 작아지면 신경이 물리게 됩니다. 신경이 물리게 되니까 어떻다? 무감각적 근력약화. 무감각적은 뭐예요? 감각신경. 근력약화? 운동신경. 자, 우리는 모든 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감각신경은 감각을 떨어뜨리거나 감각이 없거나 감각이 저릿저릿하다거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운동신경은 움직이려도 움직일 수가 없다, 힘이 또 빠진다,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마비가 왔다도 두 가지입니다. 감각마비, 운동마비. 그래서 환자들은 대개 마비를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마비가 왔다면 이 환자가 운동마비인지 감각마비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환자마다 마비가 왔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비가 왔습니까? 만져도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진료가 힘이 안 듭니까? 그래서 감각신경 마비냐, 운동신경 마비냐를 반드시 판단해서 그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비가 완전히 왔느냐, 부분적으로 왔느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야기한다, 대화할 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경찰 조사하듯이 어디 갔는데요? 왜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주 배려심 있게 이야기를 잘해드립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말은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척수병증은 뭐냐면은 이거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신경을 말한다. 척수병증은 마이오패스는 큰 우리 등 쪽에서 줄기로 쭉 내려가는 신경이 있죠. 척수신경. 이 척수신경을 말합니다. 자, 척수신경은 말초신경일까요? 중추신경일까요? 중추신경이죠. 네. 척수신경에서 나오는 것은 말초신경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요거는 말초신경증, 요거는 중추신경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증상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플렉션 뷰, 익스텐드 뷰죠.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플렉션 뷰, 요거는 A는 플렉션 뷰입니다. 요거는 익스텐드 뷰죠.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면 엑스레이 사진상 앞구멍증 소실, 그러니까 롤도시스가 소실되고 뼈 겉돌기 형성, 그러니까 이런 돌기가 형성되었고 척추 원반사의 공간의 감소가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동성이 못 내죠. 이 혈액들이 안 됩니다. 자, 치료는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습니다. 뉴럴로지 심통이 나타나거나 우리가 일단
척추 쪽에, 허리나 목에서 수술하는 요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통증 때문에 아무리 하고 쓰고 뭐 어쩌고 뭔가를 해서 아무리 해도 아파서 못 견딘다. 아파서 그냥 못 견디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하기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살려달라, 이렇게 하면 수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비가 왔을 때, 운동신경마비나 감각신경마비가 왔을 때, 그럴 때 말고는 하지 않아요. 그럼 마비가 하면 그건 무조건 다 해야 되냐? 아닙니다. 진행성 마비. 계속 진행 안 돼. 그럼 마비가 처음 왔는데, 그럼 놔두면 되나요? 됩니다. 놔두면 좋아지는 것도 많아요. 다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약을 써도 안 된다, 진행성 마비가 오고. 아니면 급작스러운 마비가 올 때는 반드시 끈으로 수술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나머지는 뭐 어떻다? A 빠졌네. NSAI드네. A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PT 칼사티 물리치료를 하죠. 에피드럴 스테로이드 우리 병원에 하죠. 오른쪽 블록하는 거, 뭐 블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으로 하는 여러분들 블록을 해보고도 안 되면 디섹토미 하거나 인터페럴 퓨전, 디스크 떼내고 그 사이에 퓨전 시키거든요. 그죠? 자, 다시 또 한번 볼까요? 자, 33세 남성은 한 달 전부터 두통, 목부의 통,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데, 그죠? 두통, 딱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무감각근과 따끔거리는 증상을 보이다. 자, 사진을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디스크. 예. 여러분은 아주 수준이 좋은 학생입니다. 네. 디스크도 여기 디스크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게 두 번째 입니다. 여기 하얗게 뼈쪽 산처럼 올라가는 게. 왜냐면 여기 X거든요. 아틀라스는 첫 번째는 여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틀라스거든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뼈, 세 번째 뼈, 네 번째 뼈, 다섯 번째 뼈, 여섯 번째 뼈.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이에 제일 많이 생기는 목살. 가동성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에는 어디가 제일 많이 생기느냐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제일 많이 생깁니다. 무게중심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가동성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하는 질병 이야기책에 뒤에 보면 다섯 번째와 S1 쪽에 디스크가 많이 생기는 이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틀렸습니다. 우리 한국 정형외과 교과서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허리뼈에서 디스크가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전 생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cervical HMP cervical HMP H, herniated nucleus protrusus. 자, 또 다 아시는 분도 많지만 모르는 분에서 제가 같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우리가 보통 디스크 하면은 사실은 디스크가 아니죠. 디스크는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입니다. 약칭이 디스크고 원래는 인터버테브럴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우리 몸에 많이 있어요. 시골지게라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 몸 펠비스의 앞쪽에 퓨비스 본이 있는데 퓨비본 두 개 사이에도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디스크라고 하면 되고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추간판. 자, 버테브럴 척추, 인터 사이, 간, 추간, 디스크, 판. 우리 레코드판 하죠. 판, 디스크. CD도 컴팩트 디스크잖아요. 자, 그럼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추간판. 자, 우리 추간판은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단단한 섬유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을 애닐루스 바이브로스라고 합니다. 애닐루스 하면 환상, 윤상 이런 말이거든요. 바이브로스, 섬유질. 윤상 섬유로, 여기는 거의 없고요. 여기 갖다 대면 위에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주 얇게 돼 있고, 요 옆에만 아주 이만큼 잔뜩 있죠. 다음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여기 이제 찐빵으로 치면, 요 안쪽에 이제 안코가 있죠, 안코가, 뉴클레우스, 폴토수스. 수액이에요, 수액. 이거는 윤상섬유. 자, 요 수액이 뭐냐면,
스펀지 역할을 해요. 스펀지 역할. 물이 많아서 달리기 있어서 말랑말랑말랑말랑. 이거는 아니로스 파이브로스는 뉴클레오스 폴프수스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거든요. 딱 막아주고 있는데, 이놈이 말랑말랑하니까 못 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디제너레이션 돼서 딱딱해집니다. 몸이 없어져서. 그럼 MRI에서 한번 새까맣게 보이면서 이것이 이제 뾰족해지면서 딱딱하니까 밀죠. 밀면은 자, 이렇게 이제 밉니다. 여기 뒤쪽입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어요. 미는데, 요놈이 딱딱해져서 밀면서 조금만 밀었어. 조금만 미는 거예요. 그만큼만 미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도 조금만 밀리겠죠. 이걸 뭐다? 벌징이라고 해요. 벌징. 팽류.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왔대요. 볼록. 이거 아직 디스크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디스크가 일단 팽이면 이 애니러스 베이브스가 안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놈이 확 뜯고 나왔고 이 디스크가 요 빨간 선 안쪽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요거를 익스트루전이에요. 익스트루전인데 요 빨간 선이 뭐냐? PLL입니다. PLL은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후종인대라고 하는데, 후종인대. 우리가 척추뼈를 앞쪽에도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가 척추뼈 앞쪽에 우리가 척추를 갖다가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척추 몸체가 있고요. 그 다음 페리클 있고, 트랜스버스 프로세서, 페리클, 트랜스버스 프로세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스파이너스 프로세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쪽이고요. 여기 뒤쪽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그 스파이널 코드가 지나가죠. 근데 전종인대는 어떻게 지나갔냐면은 여기서 요즘 이렇게 얇은 막으로 지나가고요. 후종인대는 여기서까지 이렇게 얇은 막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OPLL이라는 별명을 들어봤어요. OPLL. 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에 calcification이 생겨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혀가 두꺼워지죠. 두꺼워져서 이놈이 뒤에 신경을 미는 거예요. 손도 저리고 온몸 손도 저리고 허리도 아픕니다. 마치 척추가 협착증, 스파이너스 페리시스와 거의 똑같은 증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가 여기 딱 버티고 있는데 아주 튼튼하진 않아요. 수술에 들어가 보면 튼튼하진 않는데 요놈까지 못 밀고 이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가 조금 밀리는 듯이 보이면서 이렇게 나온 것을 익스트루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놈이 더 지나가면 뭐다? 프루트루전, 익스트루전 바꿨어. 쏘리. 이게 밀고 있는 걸 프루트루전이라고 합니다. 프루트루전. 그 다음에 이것이 포스티를 론지튜드를 뚫고 나오면 익스트루전이라고 합니다. 익스트루전. 죄송합니다. 프루트루전을 미는 거예요. 벌진 다음에 프루트루전, 익스트루전은 이 포스티를 론지튜드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프루트루전. 아시겠죠? 익스트루전. 그 다음에 익스트루전에서 이놈이 완전히 튀어나오고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 있습니다. 이번에 허영희 씨도 사진 보니까 MRI가 흘러내리는 마이그레이션. 자, 됐죠? 자, 이제 HMP 공부 다 했습니다. 나중에 눈박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가 디스크는 인터버테브럴 디스크다. 인터버테브럴 디스크는 우리나라 말로 HMP, 그 주간판이라고 하는데, 이 주간판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에너로스 파이브로스라는 윤상섬유, 딱딱한 윤상섬유의 안에 둘러싸이기가 있고, 안쪽에는 뉴클레오스 풀푸스라는 쇠, 말랑말랑하고 달리기 좋은데,
위에 밑에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이것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 딱딱해져서 윤상성질을 뚫고 나옵니다. 윤상성질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벌징이라고 그러고 윤상성질을 뚫고 나오면은 불투르진이라고 그러는데 대신에 PLL, 포스티리어 론지튜디널 리가먼트는 아직 못 뚫은 상태고 포스티리어 론지튜디널 리가먼트를 뚫었다면 익스트루전이라고 합니다. 익스트루전이 나왔던 그 뉴클레우스 프로세스 머티리얼이 따로 이렇게 내리고 흘러내리는 것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마이그레이션은 안에 있는 뉴클레우스 프로세스와 이 마이그레이션이니까 연결되어 있을 때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여기 연결되지 않고 뚝 떨어지고 따로 뚝 떨어질 때는 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퀘스터라고 합니다. 시퀘스터. 자, 그래서 완전히 따로 원래 있는 뉴클레우스 프로세스가 떨어져가지고 따로 뚫렁 떨어져 있는 거. 연결이 떨어져 있는 시퀘스터는 뉴클레우스 프로세스라고 그러고요. 됐죠? 단계가 있다. 대충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MRI 찍고 그 리딩을 보면 이게 어떤 상태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리딩이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HP는 뭐냐? 이 뉴클레우스 프로세스가 빠져나왔다. 허니에이션은 탈장. 우리가 탈출. 우리가 이제 허니야 뭡니까? 탈장에서 탈장. 우리 애들 허니야, 인규널 허니야. 그 다음에 스크로탈적으로 허니야. 이 허니야. 나이는 사람 스크로탈 허니야. 애들 인규널 허니야. 탈장. 임블리칼 허니야. 자, 탈출. 허니야라는 말은 자기 위치에서 빠져나온 걸 허니야. 그럼 허니에이티드 뉴클레우스 프로세스. 허니에이션 H, 뉴클레우스 N, 프로세스 P. 그래서 HMP. 그러니까 주간판 탈출증. 됐죠? 자, 그래서 HMP는 주간판 탈출증이고 허니에이티드 뉴클레우스 프로세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 HMP. 룸바 HMP도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룸바 쪽을 위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거는 룸바 서비컬 트랜스퍼스 프로세스 대신에 루스칼 저희도 있고 다 다르고 소라스는 또 트랜스퍼스 프로세스를 립도 있고 하니까 또 다 다릅니다. 어쨌든 룸바가 좀 전리기라서 룸바 보험으로 가지고 설명했지만 지금 이거는 서비컬 HMP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목뼈의 서비컬 HMP는 인상 향상은 젊은 성인의 위주로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HMP 때 두통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통 때 우리가 만성 두통일 때 HMP를 항상 롤아웃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혹시 HMP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목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단순한 신경뿌리 압박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무감각증. 그러니까 이런 건 감각신경이 문제겠죠? 척수압박 증상. 이거는 스파이널 코드 뒤쪽으로 하는 스파이널 코드를 바로 누르는 증상. 마이로패시, 어색하게나 비틀거리는 보행, 손과 발의 세밀한 움직임이 어려워진 이런 것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진단되기보다는 일어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폴링 검사라고 해서 이 때리기는 곤란해서 죄송합니다. 누를게요.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디스크가 생겼을 때는 목을 이쪽으로 기울여서 그러면 중간판 인터뷰 되거나 포라면이니까 이걸 좁히죠. 좁힌 상태에서 눌리면은 이쪽으로 눌리면 팔이 저래요. 이쪽으로 안 저래요. 그럼 이쪽에 HMP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다음 바비스키 사인. 바비스키는 사실 바비스키 나오는 종목이 시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비스키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니까 바비스키 사인이 나타난다는 것은 CNS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마이로패시가 왔다는 거예요. 마이로패시가 왔다는 거는 그거는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자, 이거는 좀 신경학적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뉴럴로지도 자꾸 듣다 보면 재밌어요. 옛날에 아주 시스템이컬 아주 딱 논리적이에요. 바비스키만 하나만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자, 바비스키 사인은 어떤 거냐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비스키 사인은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반사. 리플렉스는 컨디션드 리플렉스하고 언컨디션드 리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유식한 거 있죠.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입니다. 언컨디션드, 그 다음 컨디션드.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자, 조건 반사는 뭡니까?
어떤 조건을 계속 주었을 때 학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파브로프가 개 실험 종소리 땡땡땡 밥 주고 종소리 땡땡 밥 주고 나중에 종소리 맞춰서 지치 이지를 내요. 그게 정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편필 반사 이거는 학습 안 시켜도 이거 다 반사되죠. 무조건 반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사 중에 반사가 나타났을 때 정상인가 하고 반사가 나타날 때 비정상이 있습니다. 반사가 나타났을 때 정상인은 편필 리플렉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절, 딱대를 많이 탁 들리는 거, 이거 다 정상입니다. 자, 바르스키 사인은 포지티브, 양성이 되려면 비정상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발가락 딱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발가락 딱 편밀하게 딱 꼬부립니까? 발가락 싹 건드려요. 딱 꼬부리죠? 딱 하고 꼬부리잖아요? 근데 좀 쫙 발펴야 돼요. 여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잡았을 때, 페니시, 익스텐전을 페니시로 쫙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왜 그렇게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오면은 재밌게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쭉 내려옵니다. 자, 여기 CNS라고 그랬죠? 자, CNS인데, 우리가, 중추신경은, CNS는 중추신경이고, PNS는 말초신경인데, 중추신경은 대개가 여러분들이 중추신경은 뭔가를, 활성화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는요, 중추신경은 말초신경 억제시킵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워낙 밑에서 막 나대니까 자꾸 억제를 시켜요. 억제를 시키는 거죠. 자, 억제를 시키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술 먹고 막 나대잖아요. 술 먹고 나대니까, 자꾸 술 먹으니까 활성화됐다. 아니에요. 술 먹게 되면은 CNS가 억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딱 들어가니까 CNS가 내가 술에 취해갖고 지가 지휘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막 나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르스키 사인도 이해가 간단합니다. 저놈이 술을 나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대는 걸 CNS가 딱 쥐고 있어요. 나대지 마 했는데 CNS 쪽이나 스파이널 코드 쪽에서 문제가 딱 생겨버리니까 억제를 못하고 저기 이제 나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부터 쪼그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추신경의 억제작용이 작용이 안 됐을 때 생기는 거기입니다. 그러면 중추신경이 작용이 안 됐다. 자, 우리가 말초신경은 잘못되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중추신경이 잘못되면 누가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좀 크리스토퍼 링거처럼 슈퍼맨 1세대 슈퍼맨처럼 완전히 모르니까 사람 중추신경이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레스키가 왔다 하는 말은 CNS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르가 HMP에서 바레스키가 왔다 하면 이거는 마이로패스가 심하게 진행됐거나 위험한 상황이니까 빨리 해야 돼. 이런 거 보고 앉아서 있네 꼭 이러면 안 돼요. 빨리 보고 보내야 돼요. 우리 그래서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아꼈는데.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엑스레이 한번 볼까요? 엑스레이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볼륨 튀어나왔죠? 이렇게 튀어나온다가 주로 이제 HMP가 생길 나타나는 거죠. 여기가 요거는 이만큼 넓은 이거는 너무 좁아졌어. 이것도 다시 넓어졌죠. 이거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파이트가 있으면 뒤쪽에도 오토파이트가 생기고 여기는 비행층 변화가 있을 거고 간격이 좁아지고 HMP가 생길 것이라고 일단 예상하죠. 실제로 HMP를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랑 보이죠. 자, 자꾸 MR을 보고 하면 여러분도 며칠만 하면 이 정도 라인이 따라갈 수 있어요. 다 돼요. 자, 요거 이제 세레벨룸, 손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간대가 있죠. 쭉 내려지면 스파이널 코드가 쭉 내려오게 까만 겁니다. 요 주변에 흰 거는 뭡니까? 물이죠. 스파이널 코드를 갖다가 쿠션을 주기 위해서 사이에 물이 꽉 차가 있습니다. 함부로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까맣게 여기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쭉 내려오고 있는데 요 놈이 아까 말했죠. 상체는 뼈쪽 솟은 게 두 번째 몸이죠. 요게 요 놈하고 요 놈이 첫 번째 몸이거든요. 그래서 요 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어느 가만 보세요. 세 가만이 그만큼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스파이널 코드가 여기 가다가 딱 잘록하게 잘리면서 다시 내려가죠.
자, 여기서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이에 HMP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면 이제 알겠죠? 그죠? 쉽습니다. 뭐,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사람 구분하는 게나, 그림 구분하는 게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대부분 또 수술 안 합니다. 대부분 수술 안 하죠. 뭐, 다 비슷한데, 뭐, 약 쓰고, PT하고, RMSI 시키고, 뭐, 어쩌고, 뭐, 블록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수술하는데, 요러면, 가네다 플레이트인가? 이런 데 이제 작품인데, 요러면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열어갖고, 이쪽에 이렇게 닿습니다. 플레이트도 아주 예쁘고 쪼개나고, 여기 이제, 이렇게 탈피하고 살짝, 씹도 살짝 튕기면, 그런 좀 간단해요. 미끄러뜨려 아래쪽 여러분 조심하면 아무것도 걱정될 게 없어요. 수술할 때도 그래 오래 걸리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수술합니다. 플레이트 되죠. 자, 그 다음, 그것도 또 목입니다. 74세의 남성은 목과 어깨에 나타나는 통증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안 좋을 때는 머리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열아 아플 수도 있고, 열아 아플 수도 있고, 팔과 손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근력, 운동신경 마비가 좀 오고 있는 거죠. 완전 마비는 아니죠. 모호한 증상. 모호하다. 이것도 나이 많고, 남자고, 근력 약하고, 모호하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단해야 됩니다. 뭘까요? 이 MRI네. 여기 뒤쪽이고, 여기 앞쪽이네요. 이렇게 롤러 피컵을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하를 변해놨죠. 하를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척추가 협착증입니다. 척추가 협착증. 척추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척추가 지나간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그 구멍에 좁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척추가 협착증을 말하는 우리 전형적이긴 하지만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서비컬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목배에 있는 척추. 그 다음 나중에 머리에도 룸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양상이 요거 모호한 비특이적 신경 증상. 뭐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 아프지? 디스크도 아니고 나이는 사람. 아까 우리가 HMP는 누구 젊은 사람 들었어요. 아까 젊은 사람 기억납니까? 33세 남성이죠. 그래서 여기도 젊은 성인에서 그러면 HMP는 목의 HMP는 젊은 성인에서 나타나는데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그것도 훨씬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나타난다. 그래서 라디큐럴 패시와 마이오 패시 다 나타날 수 있다. 말초신경, 척수신경 장애 다 나타날 수 있다. 경화 증상부터 심한 증상까지 다 지나가요. 또 모호하다. 뭐지 뭐 이렇게 잡고 있다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뭐 주관적인 변리나 창작이나 방광실금 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여기 내려가 다 문제 되는 거예요. 목 문제는 다 되잖아요. 그래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또 까만 선 아까 보이죠? 여기가 포스티리 롱티튜드라는 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려드린 거. 요걸 아직 못 풀고 나왔죠. 이렇게 요 안에 있습니다. 이 익스트루전 그죠? 요거 뚫고 톡 튀나오면 익스트루전. 자, 요것도 요렇게, 요거는 뒤에서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우리가 이제 척추 전이체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여기 앞뼈를 봅시다. 여기 앞쪽이고 여기 뒤쪽이에요. 이 앞쪽은 왼쪽인데 앞쪽이죠. 요렇게 내려가면은 요것도 내려가고 또 이 뼈의 뒤쪽도 요렇게 선을 맞추면 내려갑니다. 근데 요런 부분은 요렇게 꺾여서 요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뼈가 밑에 뼈보다 앞으로 밀려나간다. 그래서 전위란 말은 위치를 이동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전위, 앞쪽으로 전이했다. 척추 전방 전이점, 앞쪽 전방 전이점 위치를 이동했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점 이건 우리나라 말로 척추 앞뒤. 요 하나는 우리나라 말로 좀 더 나왔단 말인데 완전 이랬을지 모르겠네요. 척추 전방 전이점, 앞 전이점. 어쨌든 척추 전방에 스포디롤리스테시스. 자, 스포디롤 한 김에 또 하나 또 뭐 이름 하나 알고 갑시다. 스폰딜로리스테시스.
스폰디라는 척추입니다, 척추. 리스텍하는 말은 이거는 이동,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폰디로리스테시스, 스폰디로라이시스는 척추 분리증, 녹아내리는 라이시스, 용해, 녹아내리는. 그래서 스폰디로라이시스, 스폰디로리스테시스, 이건 척추 전이증, 엔티리어 대개 앞쪽으로 정의하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상으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이렇게 앞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스테노시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뒤에서 튀어나와서 스테노시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뼈가 앞으로 밀려나가서 척추가 좁아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세 가지의 원인을 이렇게 그림을